그동안 나는 그 회사 다니면서 주로 어떤 책을 봤냐면은 이런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만 주로 봤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그 effective하게 효과적으로 살기 위한 거지 어떤 그 창조성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심리학적인 창조성은 그 진 코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진 코헌의 얘기는 전에도 제가 이번 강의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잘 기억이 아마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노년의 창조성에 대해서 얘기한 책을 쓴 사람은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여자예요. 굉장히 아주 이분의 강의를 갖고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수백만 사람들의 그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발휘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줄리아 카메론의 그 창조성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그러고 일반적인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그 세븐앱에서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는 지나가고 창조력, 소위 노년의 창조력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사람은 사실은 이 스티븐 코언이에요. 이 사람이 특히 책 중에 그 The Creative Age라는 책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 그 노년의 창조력의 4가지 측면에 대해서 아주 얘기를 좀 잘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 카메론의 얘기는 이 다음번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 코언의 노년의 창조성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 디자인을 한다든가 우리가 음악을 창조한다든가 무슨 뭐 어떤 새로운 강의를 어떻게 하려고 원고를 작성한다든가 이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생활 모든 것이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이 창조적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창조성에 제일 중요한 측면은 이 노인의 의욕을 강화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노년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바꾸고 때로는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조적일 때 공자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나이가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나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자기의 창조성으로 설명을 한 책이 그런 글귀에 논어했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동이 말이에요. 근육의 탄력을 개선시키듯 삶에 창조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의 그 정서적 분위기도 고양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5살보다 85살이 훨씬 더 창조적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창조성의 중요한 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창조적일 때 신체 건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뇌기능 그리고 면역체계의 작용을 조사하는 그 수많은 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긍정적 인생관과 행복감이 우리의 그 면역체계의 전반적인 상호작용 연구에서 건강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가 안에서 최근에 경쟁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이 면역체계에 해롭지만은 이 지속적인 창조력은 면역기능 향상을 촉진한다. 이게 사이키아트리, 심리치료연구원인 코언 박사가 아주 자기의 연구에서 밝혀낸 중요한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창조성이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인간 관계 아니에요. 근데 이 창조성은 이 관계들을 풍요롭게 하신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창조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노화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창조적으로 살게 되면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질 않아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는 통찰력이라든가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프레시한 거거든. 그리고 기쁘고 아주 기쁨이라는 게 젊은 애들의 그런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굉장히 그 심오하고 심오한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어린애들이 그린 그림은 그런 대로 의미가 있지만 노인들이 그린 그림은 참 깊잖아요. 우리가 루벤스의 그림을 봐도 젊었을 때 그 자기 추상화하고 60대 이후에 자기 추상화는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우리 음악 프로가 경례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애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거고 나이가 상당히 들은 사람의 노래하는 거고 이건 틀린 겁니다. 또 이 창조성이라는 게 청년들을 더욱 만족스러운 노화 경험에 대해서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을 욕들 많이 하잖아요. 뭐 틀다기니 뭐니. 이건 젊은이들이 인생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노인은 말이에요. 타인과의 유대와 삶의 풍족함을 강화하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때 굉장히 그 노년에 그 풍미가 있어요. 잘 나이 들어가는 사람은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재미있고 옆에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런 노인들 흔치 않지만 그런 노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굉장히 저렇게 늙고 싶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또 지금 코온이 얘기하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그 창조성에 대한 강요는 뭐냐면 창조성은 최고의 유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노년에 말이에요. 창조적이 되면은 값진 인생의 역할 모델을 자녀, 손주, 우리 정손주 그리고 사회에 제공을 해준다. 또 우리 대부분은 말이에요. 노벨상을 타거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어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개인적인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파이드니 이런 어려운 개념을 몰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 네 가지 그 요소를 잘 기억을 하고 그 네 가지의 노년의 창조성이 되기 위한 그 장점과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영향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상에서의 창조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2박 3일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건 차 타고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전부 다 70대 중반이에요. 67살, 좀 나이가 더 많은 분도 있지만 다 좀 더 많이 걷는 걸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운전을 하고 이래왔기 때문에 한 사람은 운전하고 한 사람은 옆에 조수하면서 운전하면 굉장히 덜 필요하고 재밌게 노래하면서 그러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7명이 우리가 갔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는데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평범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여행을 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물론 여행하면서 싸움도 납니다. 차 안에서 싸우고 차 밖에서 호텔에 들어가서 또 싸움 들어오고 그러는데 싸움하고 나면 또 금방 풀어지고 30분을 못 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번에 갔던 그 여행은 경기도를 주로 갔어요. 그래서 주상절리도 가보고 제인 폭포라는 데도 가보고 그리고 그 좌상바위라고 있어요. 경기도 연천에 좌상바위도 가보고 거기 가면은 그런 가는 길이 그리고 여행하는 맛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큰 돈 들어가지 않고 이런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인데 같이 노래하고 얘들 또 합창단원들이 많아요. 같이 노래하고 같이 또 한잔하고 술 깨면 더 걷고 이런 길을 그냥 걷는 거예요. 빨리 걷지 않고 천천히. 예? 그리고 서로 우리는 서로 반말하고 사니까 서로 욕도 하고 하면서 말이에요. 또 칭찬도 하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여행하고 이렇게 갔다 오니까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큰 돈도 안 들어요. 쭉 여행을 할 때 한 달에 3만 원씩 돈이 좀 더 있는 친구들은 돈 좀 더 내고 이래가지고 한 돈 100만 원 들어가니까는 돈 100만 원 좀 더 들어갔지만은 7명이서 아주 유쾌하게 해외여행 같이 못지않게 제주도 같이 먼데 가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사전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이런 시도 같이 읽고 노래도 해요. 이 겨울이라는 그런 소울의 시인데 이게 시골길을 걷다 보면 전부 개울이 많잖아요. 잔잔하고 나지막한 개울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의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은 봄바람에 해적일 때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이런 그 시가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 시골 그 개울가에서 맨날 놀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전원에 가서 그런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사진도 찍고 김밥도 놀아 먹고 이럴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고 그렇게 여행을 마쳤습니다. 진 코니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창조적인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인생 주기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의 창조적 잠재력은 과소를 평가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이에 들어가면은 이게 별 볼 일 없다. 나이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끝자락이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노화 연구들은 생애 후반의 창조적인 표현에 대한 잠재력은 예외가 아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나와요. 그건 그러한 가능성 측면에서 그것은 아주 보편적이다. 이 노년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자신의 창조적인 나이의 주인 자신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창조적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노인이 이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화를 말이에요. 노쇠와 동요로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노년의 잠재력의 일면이 문화적 배려로서 이제 발현되고 있다. 이런 시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노인을 폄하하고 말이에요. 우리 그 50 플러스 뭐야 그런 재단에서도 이러한 느낌이라든가 이런 확고한 깨달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노화에 동반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뇌세포도 약화되고 근육도 약화됩니다. 그런데 노년의 잠재력이 그렇다고 부인될 수는 없다. 노년의 잠재력이 아까 얘기했듯이 5살 인간이 말이에요. 젊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 훨씬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내 두세 가지 좋아하는 말을 써놨습니다. 브렌다 율런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우리는 창조력을 발휘해야 하는가? 창조력만큼 사람들을 관대하게 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하고 또 대담하고 훈훈하게 만들어 재물이나 다툼에 무관심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돈에 그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는 난 그것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자기가 일상적인 삶에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창조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는 자식들이 잘못되면은 내가 창조력을 좀 덜 발휘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이 생각이 되고 또 한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스타브 융이라고 이 말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새로운 무엇을 창조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다. 놀랍죠. 내면의 필요에 따른 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창조성이라는 것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창조성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과 잘 어울린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이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 지적 능력만 갖고 안 됩니다. 이 지적 능력은 머리에서만 나오는 거고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이 쇼팽이 자기의 그 즉흥환성곡을 만들 때 이게 지적 능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 본능이라든가 이런 감각은 이거는 지적 능력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창조력을 강의하는 학자들은 책을 읽지 말라 그래. 어떤 사람 책을 읽으면은 남의 책을 읽으면은 읽는 것만큼 자기가 창조력에 줄어들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은 모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도 이런 다른 사람의 글들을 이용을 하지만은 인용을 하면서도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 라이프가 말이에요. 21세기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한두 마디 하겠습니다. 이 역관이라는 게 뭐냐면 역은 단순하다. 이게 주역은 단순하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은 쉽고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조명진 대표가 강의한 그 여러 가지 면역력에 대한 강의도 그 6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6가지를 이분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했잖아. 이게 많이 알지 않으면 그렇게 쉽게 못 얘기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은 쉽고 단순해야 된다. 그리고 큰 사상, 대사는 반드시 순수해야 된다. 대학은 큰 말이요. 음악이죠. 음악은 쉬워야 된다. 그러니까 노래도 음악도 그냥 너무 그냥 간드러지게 요새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여행할 때 한 노래는 옛날 통심에서 나온 노래들이에요. 클레멘타인이라든가 이런 노래 할 때 그렇게 우리는 참 즐겁고 행복하게 같이 합쳐가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예의는 필관이다. 너무 예의 차리지 말아라. 예의는 순수하고 만약에 내가 어떤 그런 조문을 갈 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표시하면 돼요. 그걸 너무 말해요. 큰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소하게 쉽게 장례절차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도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거 이거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선원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로 마지막으로 내가 이런 글을 썼어요.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냐? 큰 사람 아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항상 만나고 그리운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살아있는 매 순간을 즐기며 사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빠져서 몰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적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